제가 도전하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게 뭐 사람들은 뭐 권력을 뭐 권력의 정점이네 뭐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자리 같아요. 트루만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해서 The work stops here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하는데 내 책임을 늘 잊지 않고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그 상징물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용산에서는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예. 국무총리, 예.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은 나머지 뭐 정무 이번 이 보궐선거에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정무사회 홍보 결국 나가려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되는 네. 대통령 비서실의 대 변화가 있겠죠. 대통령발 신당 창당 한 40% 45% 이상 돼야지 있는데 한 35% 선에 묶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발 신당 창당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그랬죠. 총선을 폭망하면 예.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되고 대선에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개혁하겠다. 구조개혁해서 젊은이들한테 희망 주고 뭐 나라 통합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나라를 다시 뛰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정권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의석 구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총선 때 이기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계속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이 이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총선이 정말 실패할 수 있겠다. 대통령께서 저는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는 국내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었던 이슈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치러진 선거인인 만큼 주목이 많이 갔는데요.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패를 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을 거둔 겁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많은 점을 시사할 것 같은데 먼저 김용남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가 많이 실시됩니다만 여론조사 보통 보면 샘플 1,000명 아니면 많으면 2,000명 정도잖아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신 분들이 24만 명이 넘어요. 예. 이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어디 호남이나 영남에 있는 선거구가 아니고 그야말로 수도 서울에 유권자만 해도 50만 명이 넘는 선거구에서 24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선거란 말이죠. 여기서 나타난 결과의 의미를 축소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그동안 1년 5개월 동안의 평가, 국민들이 내려준 성적표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고 이건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은 바뀌어야 한다. 변화는 뭐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은 뭐 구청장 선거니까 크게 뭐 비중을 처음에 두지 않았었는데 워낙 각 당에서 이제 총력을 다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는 선거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저희들은 더욱더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 한 17% 이긴 선거 결과를 보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참 무섭다. 역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오만하거나 국민들과 뜻이 다르게 국민의 뜻을 거슬리게 정책을 하거나 행보를 보이면 어느 정치 집단이든지 우리 국민들로부터 매섭게 심판을 받는구나. 불과 저 지역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거치면서 다 민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17%라는 큰 격차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셨는데 우리 당이 잘해서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의 성격이 윤석열 정부의 1년 6개월 동안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나.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심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보고 교훈을 찾고 차분하게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뭐 민주당이 있으면 저런 국민의 현상을 보면은 이건 조금 좀 한가하다는 표현을 들으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인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이런 스타일이랄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마치 본인과는 거리가 있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말씀 이후에 어떻게 대통령실과 내각과 또 집권 당이 국민의힘이 변화될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예상되는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예상보다 큰 격차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요. 선거 결과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뭐 지금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2000년 이후 평균 투표율이 38.5%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통상 재보궐선거에 투표율이 있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투표율이 48.7이었어요. 그렇다면은 10%포인트가 늘어났다. 특별한 요인이 없이. 이거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하는 고정 지지층이 통상 40% 참여한다고 보면은 한 10% 이상 중도층이 참여한 선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선거 중도층이 대거 참여한 선거에서 17%포인트의 격차로 졌다? 이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신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 보면은 유권자의 이념 지형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이념 지형이 있는데 그게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고 중도가 35%였는데 이번에 진교훈 후보가 득표한 56.52% 보면은 진보와 중도를 합한 숫자가 57%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김영남 의원은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제가 포인트를 놓고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무당층이라고 하거나 중도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30%대 작용하는 게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설 경우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가 이번에 저는 신호로 나타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엄중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반한 중도층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은 대대적인 쇄신, 혁신, 그리고 공천에서의 새로운 인재 영입과 그다음에 잡음 없는 공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권에 남아있는 과제인데 지금 정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최상의 선거 전략이라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역산을 해서 가장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 대비해서 하나하나 포석을 두는 지금 그 준비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 이게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준 여권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결과를 보면요. 최종 투표율이 48.7%, 표차가 17.1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표차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차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한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뭐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자체는 사실 전국 단위의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에서 딱 한 군데 이번에 선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그 자치구에서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는 선거였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 지역인 이 지금 강서구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의 그 보궐선거의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국민의힘 그것도 지금 김태호 전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 자체가 판을 누가 키웠느냐? 결과적으로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키웠다는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 재보선 역사상 원인 제공을 한 그 당사자를 다시 사면 복권시켜서 바로 직후 선거에 내보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자, 이런 식의 공천을 한 이 후보를 보면서 그 지역 유권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힘을 걸고 지금 정치적 승부수를 거는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선거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1년 약 8개월 정도 계속되어 온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판으로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과가 상당히 저는 그 비관적으로 봤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상당히 정치적 지형도 그렇다. 그리고 지금 무리한 공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상당한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했지만 상당한 표차가 벌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결과에서 교훈 찾아서 차분하게 지혜롭게 변화 추진해가는 게 중요하다. 당연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을 사실은 여당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솔선수범을 하셔야죠. 사실은 지금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금 심판에 대한 이제 심판성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생과 경제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주한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 모두에서 봤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렇잖아요. 이 트루만 대통령이 얘기하면 더 벅스탑 히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국정의 기조를 바꾸는 솔선수범을 보여줘야지 나는 빠지면서 마치 여당 지도부만 잘하라는 식의 이런 태도 자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 여당이 변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김용남 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네. 사실 솔선수범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솔선수범을 하셨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용산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뭐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있고 사실 총선 출마를 앞둔 대통령실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왜 30여 년 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와이프와 자식 빼고는 다 와가라. 바꾸자. 네. 그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바뀌지 않는 직책에 있는 분은 태도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 당직자들은 새로 바뀌게 됐죠. 또 대통령실의 참모도 임명직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구성 또 국민의힘을 놓고 보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총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한 당직자들을 임명한 당대표는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게 과연 진정한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 한자를 보면 이게 가죽 혁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당 간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어떠한 혁신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그 단어 자체에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박성민 사무부총장이 오늘 오전에 당직자로서 사표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위기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배 차이가 더 컸어요. 의미가 뭔지를 겸허히 잘 받아들여야죠. 최신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행 장관 지명 철회 요구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민심을 잘 받아들이시겠죠.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당을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대표님 중심으로 당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용산 참모진들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냐 마냐 얘기가 어제 이렇게 오가긴 했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관적으로 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다가 오늘 아침 이렇게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표를 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좀 다른 당 사정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승리를 크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 쇄신자극도 하고 국민들 마음을 더 받들지 않으면 언제 저희들이 또 심판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당 말씀인데 저는 근데 이 임명직 그 당직자들 물론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가벼운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임명직, 뭐 저도 임명직 정무직 당직자입니다만 이 정도 선거 결과를 여기 선으로 맡고 오는 제 판단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을 6개월 남았고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고 선거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만든 것 자체가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결과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모두가 지금 당과 대통령실, 내각 모두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이 민심이 지금 민심을 대다수의 이 수도권 민심을 받고 있다, 반영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만 사퇴를 낸다는 거는 현재 당 지도부를 그냥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다면 임명직 당직자는 어차피 또 새로 바뀔 겁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지금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다는 거는 지금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사표를 내지 않겠다, 사직 않겠다는 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당이 책임졌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받게 되는 주체가 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잖아요. 제 말씀은 대통령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인식,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국정 기조에 맞게 아까처럼 차분하게 변화하라고 메시지를 당해 줄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실에 대한 어차피 좀 됐지 않았습니까? 출범한 지도. 대통령실은 쇄신 인사, 또 내각도 필요하면 총리를 포함한 쇄신 인사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지금 집권 세력으로서 이 난국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김 의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당대표는 정작 움직임이 없었고 또 사실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면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해서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뭐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쓴 내용이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어떤 그 지도부의 어떤 그 진퇴는 굉장히 신중해야죠. 그런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준 상당한 지금 파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2011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2011년 그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때 체제죠. 그때 이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그다음에 그 당시 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붙었는데 예상을 깨고 박원순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홍준표 대표 체제가 전부 사표를 해버립니다. 와해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전면 쇄신을 합니다. 전면 쇄신을 하고 당의 강령까지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그래서 한 게 새누리당이 됐고 그다음에 당의 경제민주화까지 강령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러진 2012년 선거 바로 6개월 후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그마치 152석이라는 말하자면 과반 의석을 얻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곧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전제 조건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 하느냐. 근데 저는 지금 주말을 기점으로 사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는 아마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물론 내일 이제 뭐 의총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금 선출직 말하자면은 그걸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들 전부 사퇴를 낸 것 같고 내일 의총 결과를 통해서 또 더군다나 이번 주 주말 여론을 좀 보고 그다음에 상황이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인사까지 저도 조만간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5개월밖에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프레이밍 구성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더 고강도의 혁신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정당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금
임명직 지도부의 사퇴라는 것을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의총이라든가 추가 대통령실 인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론 지형을 본 다음에 보다 더 고강도 혁신이 필요하다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차 교수님께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예, 뭐 지금 뭐 정당이 나름대로 이 큰 정치적인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중요합니다만 정치는 사실은 좀 타이밍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임명직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지금 강서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날 아침에 임명직 사퇴서를 다 같이 일괄적으로 내면서 그렇게 갔더라고 한다면 좀 더 사퇴 수습에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수준에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오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보궐선거의 최종 책임은요. 사실 정당 차원에서는 당대표잖아요. 예.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김태욱 전 구청장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 비리 문제 때문에 대법원의 그러니까 지금 유죄 판결로 물러난 사건에서 이 제기된 보궐선거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당에서도 후보를 공천하는 것조차 꺼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후보들 내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당내에서 흐르던 상황에서 그걸 딴 사람도 아니고 보궐선거의 책임자가 공천되는 상황, 그것이 당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었잖아요. 그것이 결국 용산의 뜻이었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러면 여당 지도부는 뭡니까? 용산의 윤심만 쫓아다니는 용산의 출장소로 이 지금 당을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고는 과연 지금 목전에 닥친 총선에서 이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많이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을 노리고 있는 이 지금 현역 의원이나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럼 당 지도부를 쳐다보겠어요? 아니면 용산을 쳐다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간다고 한다면 과연 총선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이 당 지도부의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앞서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여론을 제대로 이 용산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아마 지지층 내에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지지층 내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 의원님 아무래도 당 얘기니까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강서구는 원래 국민의힘의 일종의 험지다, 질선거를 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런 이야기는요, 사실은 수도권 전체 선거판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 강서구가 아주 험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울이 경기도보다는 상황이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강서구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2.2%를 졌어요. 네. 근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도 가장 많은 경기도 남부와 서부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5% 이상 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에서 17% 정도 국민의힘 후보가 졌다는 얘기는 경기 남부 서부에서는 지금 20% 이상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서구를 험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강서구가 험지면 나머지 지역은 다 어떡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6개월 남은 총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총선 결과가 지난 2020년 총선 결과만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 한번 못 해보고 사실상 임기를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반 의석은 적어도 확보를 해야 뭐 하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연금 개혁 등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힘은 글쎄요, 뭐 어디서 나오느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받아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어물쩍 대충 임명직 바꿔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글쎄 상황이 언제 또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 대변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